Hallo, meine Damen und Herr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Eine Überraschung.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예,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께 아주 즐거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CD 끄시고 가서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네. 아프릴. 예, 놀라셨죠? 놀랐습니까?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지금 CD 보시는 분은 1월에도 볼 수 있고, 2월에도 볼 수 있고, 봄에도 볼 수 있고, 가을에도 볼 수 있고, 언제 이 CD를 보고 계시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CD를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예, 만우절이죠. 제가 그러면 앞에서 했던 말 간단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Überraschung. 아이고, 잘못 썼네요. Überraschung. 이 말은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 놀라운 소식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Überraschung. 그래서 Überraschung 선물도 있고요. Überraschung 뉴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Überraschung. 그러면 이 말은 보통 Überraschung 이렇게 해서 어때? 놀랬지? 아니면 야, 나 놀라운 일 있어.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같은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Überrascht sein. 이 Überraschung의 효용사형으로서 Überrascht sein 하게 되면 이 sein은 뭐죠? 당연히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Ich bin überrascht. 나 놀랬다. Bist du überrascht? 놀랬어?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라고 말했었죠?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라고 썼었죠.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예, 이 말, 모르는 말이 갑자기 부지기수로 튀어나오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학교 같은데 독일 학교나 이런 데 가게 되면요. 수업이 빠지게 된 날, 우리나라 말지만 공강인 날이든지 아니면 수업이 휴업이 된 날, 이런 날 있죠. 이렇게 교실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간단히 보게 되면요. Heute 하게 되면 오늘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있는 ausfallen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르셔도 됩니다. Unterricht.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말이 수업이라는 말입니다. Unterricht. 남성이고요. 수업이라는 말 하나 가장 기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Unterricht 대신에요. 좀 더 어려운 말로 Lehrveranstaltung. Lehrveranstaltung이란 말도 보통 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강의 정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적어두려면 적어두시고요. 아니면 초급 단계에서는 몰라도 되십니다. 일단은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이 fallen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원형은요. fallen 앞에 aus라는 말이 붙어서 ausfallen이라는 말인데요. 이 aus 없이 일단 fallen만 보게 되면 떨어진다. 영어의 fall이라는 동사 아시죠?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fall가 됐느냐? 이 fallen이라는 말은 불규칙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배웠을 때 앞으로 불규칙 동사가 나올 때마다 그때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fallen 같은 경우도 가장 기초 중에 속하는 동사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딘가에서 뚝 떨어졌다. Du fällst. 그 남자는 어딘가에서 뚝 떨어졌다, 넘어졌다. Er fällt. 원래대로 하면 du fällst, er fällt인데 여기 앞에 위에 umlaut가 붙게 되네요. Du fällst, er fällt. 그래서 너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 남자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Ich falle, du fällst, er fällt. 예, 불규칙 동사. 이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aus라는 말이 붙었는데 aus,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치사 중에 하나죠. 기본적인 뜻은 어디 밖으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aus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진다, 없어졌다, 넘어졌다 이 말에 aus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한번 그대로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heute, 오늘은 fällt, 어딘가 넘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뭐가요? 수업이 밖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수업이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이 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썼냐고요? 저는 만우절이 한국에만 있는 명절인 줄 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독일에 가보니까요. 한국에만 있는 명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독일에서도 이런 만우절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긴 하는데요. 만우절 때 보통 이런 학생들 사이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속았던 그 말이 Heute fällt der Unterricht aus. 오늘 수업 없어. 저는 이제 만우절인 거 상상도 못하고 와 좋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하더냐. 아프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아프릴 뭐처럼 생겼죠? 영어 애플하고 비슷하죠. 아프릴 독일 말로도 이 아프릴이라는 말이요. 4월이라는 말인데요. 야, 4월이야 4월. 오늘은 4월이야 4월. 저는 맨 처음에 그 말, 왜 얘가 자꾸 오늘 수업에 없다고 말하고서 저렇게 4월이야 4월 그러지? 오늘 4월인 거 아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말, 아프릴 4월이야 4월 이 말이요. 독일 말로는 오늘은 만우절이야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아프릴 잘 알아주시고요. 만약에 아직 만우절이 벌써 지나버리셨거나 아니면 아직 만우절이 앞에 남아있으신 분들은 만우절이 오면 한번 이 말, 아프릴 한번 써보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만우절 이야기를 꺼내느냐? 갑자기 뚱딴지 없이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수업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Der Befiete ist heute. Der Befiete ist heute. 바로 날짜에 관한 날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수와 서수 기억나시죠? 기수 하나, 둘, 셋, 넷,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수 한번 외워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직까지 더듬더듬 하시는 분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기수 다시 한번 보시고 이 강의 들으십시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서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제목 한번 볼까요? Der Befiete ist heute. 여기 befied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efied이란 말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의문사 배웠었죠? 누가, wer, 언제, wann, 어디서, wo, 무엇을, was, 어떻게, wie, 왜, warum 까지 배웠었는데요. 이 wie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 feel이란 말도 우리가 이미 배운 말입니다. feel 기본적으로 많다. 이런 많은 이란 뜻인데요. 영어와는 달리 셀 수 있는 말이나 셀 수 없는 말이나 기본적으로 다 구분 없이 feel 하고 쓰게 되면요.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be feel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e feel 하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얼마나 많은 할 때는요. 이렇게 be feel 하고 떼어줘서 보통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붙여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be feel 얼마나 많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까? te가 하나 더 붙었죠. be filled 하게 되면요. be fill은 많다, 많은 이런 뜻이지만요. be filled 하게 되면 몇 번째라는 뜻으로 뜻이 좀 바뀌게 되죠. 많은 몇 번째.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죠? 예, 어리버리하죠. be filled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번째라는 말입니다. there be filled 하게 되면 이 정관사 there, 과연 왜 정관사 there가 붙었을까요? 이 제목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런 뜻이라 그랬죠? 당연히 이 there 뒤에는요. 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탁 뭐죠?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거 인사말 기억나십니까? 구텐탁, 안녕하세요. 예, 하루, 날에 해당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몇 번째 날입니까? ist heute. heute 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오늘이 몇 번째 날입니까? 이 말은 독일 말로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Der Befiete ist heute. 습관적으로 탁은 생략해서 그냥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탁이 나왔으니까요. 단어 공부 조금만 하고 갈까요? 탁. 하루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한 주가 나와야겠죠? 탁은 경우는 남성으로 하루가 되고요. 날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주는요. Woche. 영어의 week하고 비슷하겠죠? Woche에서 한 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은 뭘까요? Monat라는 말이 되고요. 성은 남성입니다. 그러면 한 달까지 나왔으니까 1년은요? Jahr.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이죠. 너 몇 살이냐 할 때 약 벌써 나왔던 말입니다. 약의 성은 중성입니다. Tag, Woche, Monat, Jahr. 일, 주, 월, 연.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본적인 단어죠. 자, 적어두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heute.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만큼 많이 쓰이는 말 뭡니까? 어제. gestern. 이건 어제에 해당하고요. 모레는, 내일은 뭡니까? morgen에 해당합니다. morgen은 내일. heute, gestern, morgen. 그런데 이 morgen 한번 보십시오. 어떤 morgen이 생각납니까? 저희가 인사말할 때 guten morgen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그때와 morgen은 어땠었죠? morgen, 아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morgen 같은데요. 발음은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다르죠? 여기 있는 morgen은 소문자로 쓰였고요. 여기에 있는 morgen 대문자로 쓰였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요. 아침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문자로 morgen 쓰게 되면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morgen이고 아침도 morgen이니까 morgen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예, 이럴 때 morgen 이상하시죠? 그렇게 내일 아침이란 말은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요. morgen früh라는 말 하게 됩니다. morgen früh. morgen이 아니고 morgen früh입니다. 이 früh라는 말, 예, 이른, 일찍 이런 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대말은 늦은은 뭘까요? 그럼 spät라는 뜻이 됩니다. früh, spät. 그 다음 heute, gestern, morgen 다 기본 단어에 속하는 말이니까요. 이것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Der Befehl ist heute.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런 말인데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오늘은 며칠입니까? 라는 물어보는 말로서 똑같이 아주 자주 같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Den Befehlten haben wir heute. 물음표. 자,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Befehlt. 기본적으로 몇 번째라는 말이라 그랬죠. Befehlt. 하게 되면 위에 Befelt하고 밑에 Befelt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der가 then으로 바뀌었고요. 밑에 haben wir heute.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며칠째 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 정도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이 며칠이라는 뜻으로서 der Befehl ist heute와 아주 같이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Den Befehlten 당연히 이 뒤에는 Tag이라는 말이 생략되었겠죠. Den Befehlten Tag haben wir heute. 오늘 우리 몇 번째 날을 갖고 있어 라는 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Tag이 생략되었기 때문에요. haben 동사니까 당연히 몇 격에 와야겠습니까? haben 무엇을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하니까요. 당연히 사격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der Tag이 사격에서는 der Tag 명사 변화 생각나시죠? des Tages, dem Tag, den Tag. 그렇기 때문에 den 정관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명사 변화 아직까지 더듬더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명사보다 제가 무엇만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그랬죠? 남성과 중성은 단수 이격에서 s가 끝에 붙게 되고요. 여성은 단수에서 불변, 그리고 남자, 여자, 중성 할 것 없이 복수가 되면 삼격에서 n이 붙는다. 이 공식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der Tag, des Tag이 아니라 des Tages, s가 붙어야겠죠. dem Tag, den Tag 이렇게 변화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사 변화 아직까지 안 하신 분 복습하시고요. Den Befehlten haben wir heute. 오늘 며칠입니까? 라는 말로서 der Befehl ist heute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알겠는데요. 이 뒤에 보니까 이 Befehl 다음에 여기에는 te로 끝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끝났습니까? Befehlten 하고 갑자기 없었던 n이 짠 하고 나타났네요. 왜 갑자기 어디서 n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형용사 변화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배우기 싫어도 당연히 배우니까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이요. Der Befehl ist heute, den Befehlten haben wir heute.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면 자, 며칠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을 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서수 배우겠습니다.
왜 서술을 배우냐? 기본적으로 며칠이다 라는 말은 기수가 아닌 서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서술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뭐가 되죠? erst란 말이 됩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요.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erst 첫 번째란 말이 되고요. 두 번째 zweit 세 번째 dritt 네 번째 viert 다섯 번째 fünft 자, 여섯 번째 sechst 일곱 번째 siebt 여덟 번째 acht 아홉 번째 neunt 열 번째 zehn 자, 살펴보십시오. 기수는 어떻게 됐었죠? 1, erst, 2, 3, 4, 5, 6, 7, 8, 9, 10 기본적으로 기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모양이 달라졌었죠. 달라지게 됐죠. 자, 1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erst라고 바뀌게 되었고요. 2, 둘은요. 두 번째에서 zweit 하고 뒤에 태가 하나 더 붙게 되었고요. 3, 3은요. 세 번째에서 dritt하고 바뀌게 되었고요. vier는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냥 태만 하나 더 붙었어. viert, fünft는 뒤에 또 뭐가 붙게 되었죠? 태가 붙어서 fünft. 여섯 번째 sechs는 역시 태가 붙어서 sechst가 됐고요. sieben 같은 경우 여기 물론은 siebent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siebent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siebt로 통일된 추세 같습니다. sieben 같은 경우는 siebt, 8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cht. 원래대로 이 순서대로 하자면 achtet,가 돼야 되겠죠? achtet. 어떻습니까? 발음 듣기 싫죠? 그냥 태 빼버리고요. acht 하게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 neu는 neunt. 역시 뒤에 태가 붙게 되었고요. 10, zehn은 역시 태가 붙어서 zehnt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그 숫자에 태만 붙었는데 여기 첫 번째 erst, 그 다음 세 번째 dritt, 그 다음에 여덟 번째 achtet가 아니라 acht 이거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는 태 말 끝에 붙이시면 됩니다. erst, zweit, dritt, viert, fünft, sechst, siebt, acht, neunt, zehnt. 여기까지 10 배웠는데요. 농담을 잠깐 하자면요. 이거 발음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S라 그래서 sex 하기를 6 말할 때 sex라고 하셔야 되는데 sex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거 항상 모음 앞에서 S 발음이 되니까요. sex, sext, 6, 여섯 번째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번째까지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 11번째부터 배워볼까요? 11번은 뭐였죠? 11은 F였습니다. 11번째는요. 당연히 태만 붙으면 되겠네요. elft. 12는 뭐였죠? zwölf. 당연히 태만 붙으면 zwölft. 13은 dreizehn. 13번째는 dreizehnt. 14는 vierzehn. 14번째는 vierzehnt. 자, 그러면 15번째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fünfzehnt. 16은요. 16, 17은 17, 18은 저도 헷갈리네요. 18은 18, 19는 19. 자, 20은 원래 뭐였죠? 20였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20도 역시 20가 돼야 되는데요. 20가 아니라요. 20부터는 뒤에 S, T가 붙어서요. 20st로 바뀌게 됩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st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일종의 공식이라면 공식이랄까 서술 만들게 되는 법칙 같은 거 혹시 눈에 띄신 거 있습니까? 예, 1부터 19까지는요. 기본적으로 erst, dritt, acht만 빼고 뒤에다
ST만 하나 붙여주면 되고요. 19부터 20, 21, 22, 19부터 그 이상의 수에는 무조건 ST가 붙어서 ST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부터 19까지 몇 번째 만들 때면 T 하나만 붙이면 되고요. 20부터 하면 왠지 숫자가 커진 느낌이죠. 그래서 S를 하나 더 붙여서 ST로 붙이시게 되면 20번째 이상부터는 무조건 ST만 붙이시면 서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서술 공부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 서술을 이용해서 이제 드디어 날짜를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오늘 4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월 1일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Der wievielte ist heute? 오늘 몇 번째 날, 며칠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라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Heute ist der. 자, 선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Heute ist der 몇 번째 날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몇 번째 날입니까? 라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도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날이겠죠. 4월 1일이니까요. 4월 1일은 4월 첫 번째 날입니다. 4월 2일은 4월 두 번째 날입니다. 4월 3일은 4월 세 번째 날입니다. 등등등. 오늘이 며칠입니다는요. 항상 독일에서는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날이니까요. Heute ist der 첫 번째가 뭐였죠? Erst 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아직 여러분 어미 배우시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다 에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왜 에가 더 붙게 되느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여러분께서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에가 갑자기 하나 붙었다라고 그냥 눈여겨보는 정도에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Heute ist der erste 4월 April 하시면 됩니다. Heute ist der erste April. 아까 그러면 어떤 표현도 있었죠? Den wievielten haben wir heute? 오늘 우리 몇 번째 날을 가졌습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이 말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Den 첫 번째 날을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역시 den 어쩌고저쩌고가 와야 될까요? Den ersten April haben wir heute. Den 1. April haben wir heut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갑자기 없었던 erst란 말, erst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는 e가 붙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n이 갑자기 끼게 되었죠. 이것도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알아두시건 날짜는 항상 몇 번째 날이다 아니면 몇 번째 날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그 표현을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eute ist der 1. April.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Den 1. April haben wir heute. 아니면 wir haben heute den 1. April. 이렇게 문장 순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4월만 알아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날짜가 4월만 있는 건 아니죠. 1월 뭐가 될까요? 1월은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아직도 자라고 읽어서 자누아라고 읽으시는 분 없겠죠? 항상 독일어 여트는요. 이 발음이 되니까 야누아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2월 뭐가 될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페브루아가 되게 되고요. 3월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하고 비슷하긴 하죠. März라고 읽게 되고요. 4월 April 5월 Mai 6월 Juni 7월 Juli 8월 August 9월 September 이거 항상 S 발음 주의하시겠죠? 여기 혹시 September라고 읽으신 분 계십니까? 항상 모음 앞에 S는 Z 발음이 나서 September가 아니라 September Z 발음 유의하십시오. September 10월 October 자, 이거 10월 한번 보십시오.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스펠링이 C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에서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요.
C가 아니라 독일어 카가 와서 옥토버, 옥토버. 이거 스펠링 하나 눈여겨보시고요. 11월, 노벤버, 노벤버, 12월, 데셈버, 데셈버. 12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어처럼 C 쓰시면 안 됩니다. 독일어는 Z가 와서요. 데셈버, 데셈버. 야누아, 페브루아, 메르츠, 아프릴, 마이, 유니, 율리, 아우구스트, 세프템버, 옥토버, 노벤버, 데셈버.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어떻게 말할까요? 자, 한번 말해 보십시오. Heute ist der 15. Mai.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6월 30일 어떻게 말을 할까요? Heute haben wir den 30. Juni. 맞으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서수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입에서 줄줄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이거 집에서 각자 몇 월 며칠 한번 달력 찍어가면서 잘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독일어 달력 뭐라 그러죠? 칼렌더라고 읽게 되고요. 성은 남삭입니다. 칼렌더. 이것도 그냥 눈여기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거 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요. 교재 396번 예문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수로는 314번인데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죠? Der ausländische Student wohnt im zweiten Stock. 아유, 글씨가 갑자기 지렁이가 돼버리는데요. 자, 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Der ausländische Student wohnt im zweiten Stock 하게 되는데요. 자, 교재가 예쁜 글씨로 잘 쓰여 있으니까요. 제 글씨는 무시하시고요. 기본적으로 ausländische 하게 되면요. 일단 이 단어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Ausland. 아까 aus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항상 out, 밖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land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land 하게 되면 영어의 land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땅, 밖에 있는 나라니까 뭐가 될까요? Ausland.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국이 되겠죠? Ausland. 당연히 성은 중성이 되고요. Ausland. 외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할까요? Ausländer. Ausländer라고 말합니다. Ich bin Ausländer. 저는 외국입니다. 그럼 외국 여자는요? Ich bin Ausländerin 해서 끝에 en 붙여주면 항상 여자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Ausländer, Ausländerin. 그러면 여기 있는 Ausländish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Ausländisch. 예, 눈치 빠르신 분들 이거 형용사라는 거 아셨습니까? Ausländische 하게 되면요. 외국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Ausland, Ausländer, Ausländisch. 기본적으로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이렇게 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의 곁가지로 여러 가지 단어가 관련 단어가 파생이 되게 되죠. 이런 관련 단어 한꺼번에 어떤 단어를 새롭게 하나 외울 때 관련 단어까지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나중에 의 좋고 매부 좋고 편하게 계속 외국어를 하실 수 있겠죠. Ausland, Ausländer, Ausländisch.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Der ausländische Student. 제가 벌써 스튜던트의 개념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항상 대학생이라는 뜻.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나왔던 과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두십시오. Der ausländische Student. 그 외국인 대학생은 wohnt. 자, 이 wohnen이란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wohn은 기본적으로 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wohn은 어디에서 살다 이런 말인데요. 어디서 삽니까? in
여기 in 같은 경우는요. 자, in 어디 안에서 영어하고 기본적으로 뜻은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죠? 근데 왜 여기는 in이 되었냐면요. in 더하기 them 이라는 말이 되어서 im이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요. 독일어에는 가끔씩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나온 정관사하고 결합돼서 축약되는 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in 더하기 them 같은 경우 im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몇 개 축약형이 그 외에도 몇 개 등장할 텐데요. 나올 때마다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정관사와 같이 이렇게 축약돼서 축약형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사실만 염두에 두십시오. 그럼 어디서 삽니까? zweiten Stock. zweit. 아까 뭐였죠? 두 번째라는 말이었는데요. 뒤에 붙은 이 어미 지금은 무시하시고요. 두 번째 슈톡에서 산다. 라는데요. 슈톡이 뭡니까? 슈톡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층. 우리나라 몇 층 할 때 이런 층 아시죠? 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층이라는 말에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 우리나라 말은 하는데 왜 독일어는 세 가지야? 그거야 독일 사람들 말이죠.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나온 슈톡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불어에서 파생된 에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슈톡이라는 말 앞에 슈톡이라는 말 뒤에 베아크가 붙어서 슈톡베아크. 기본적으로 슈톡은 성이 남성, 에타주는 여성, 그리고 슈톡베아크 중성이 됩니다. 층이란 말만 해도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 중성의 하나 세 가지가 있죠. Der Stock, 층, die Etage, 층, Stockwerk. 층, 똑같은 층에 이렇게 남자, 여자, 중성마다 단어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참,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층수를 셀 때요.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하나 가정해 봅시다. 층을 세게 되면 이게 몇 층이 됩니까? 1층이 되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게 1층인데요. 독일 사람들은 1층이라는 말 Erdgeschoss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Erdgeschoss. 기본적으로 1층이라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몇 층에 해당하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여기가 2층에 해당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1층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벌써 1층이라는 말에는 Erdgeschoss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념 2층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 사람들에는 첫 번째 층이라고 말합니다. 왜? Erdgeschoss가 있으니까 그 위에 나오는 층이다 그래서 그 위에 첫 번째 층이라는 뜻으로서 Erst라는 말을 우리나라 개념으로 2층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은 뭐가 될까요? Der Zweite. Der Erste. 슈톡이 되었죠. Erste 슈톡 한다 그래서 저거 1층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2층인데요. 독일어로 말할 땐 Erste 슈톡. 그러면 여기 있는 거 3층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개념 3층이면 항상 우리나라 층수보다 하나 더 아래. 그래서 Der Zweite 슈톡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3층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볼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이거 눈여겨 알아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서수를 말할 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기수 말할 때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수를 표시하는 방법 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라고 쓰게 되면요. 어떻게 읽었죠? neun이라고 읽게 되겠죠. 그런데 구 뒤에 점을 하나 이렇게 땡 찍어봅시다. 굿땡 하게 되면 독일어로는 이게 아홉 번째라는 뜻이 되어서 neun 하고 읽게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점이 이렇게 없을 때는요. neun, 9가 되고요. 점이 하나 땡 붙게 되면 neunt, 아홉 번째가 되는 거죠. 다른 걸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이거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21. 그래서 항상 독일어 뒤에서부터 읽으라 그랬죠. 21, 21가 되는데요. 뒤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봅시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21, 21번째라는 뜻이 되어서 21라는 말이 되죠. 100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100라는 말이 됩니다. 100 뒤에 점을 땡 하나 찍게 되면 100번째. 그래서 100.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독일어 서수 만드는 거 의외로 쉽죠? 기본적으로 항상 서수는 1부터 19까지는 t를 붙인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부터는 계속 ST 붙여서 스트 이거 분간이 되는 거 20일 기준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서수나 기수나 이제 유창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숫자 어떻습니까? 한국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하루에 다양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듣고 살아가게 되죠. 독일어에서도 그만큼 숫자는 모든 회화를 비롯하여 모든 이런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단위 중에 하나니까요. 다소 외우기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숫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배운 김에 기본적으로 다른 거 많이 쓰는 말 하나 더 배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nn bist du geboren? wann bist du geboren? 이 말 어떤 말이죠? wann 어떤 말이었습니까? 언제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bist 이거 아시겠죠? geboren 하게 되면 태어난 이란 뜻입니다. wann bist du geboren?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생일이 며칠입니까?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일 언제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월 5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보면요. Ich bin 일단 geboren 나는 태어났어요. 이 말까지는 위하고 똑같이 되겠죠. Ich bin geboren. 그럼 언제 태어날까요? am 5월 5일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 어떤 전치사 제가 날짜를 말할 때 썼었죠? am 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im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in 더하기 them 이 줄어서 im으로 되는데요. 여기 나온 am 역시 이렇게 축약형 중에 하나입니다. an 더하기 them 이 줄어서 am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am 하게 되면 날짜 앞에 붙는 말, 날짜 앞에 붙는 전치사로 써요. 며칠에 할 때 이렇게 붙는 전치사입니다. am them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5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쉽게 하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점 찍고 점 찍고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 깜빡 잊고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몇 월도 표시할 때 여기 물론 대신에 my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5월이 며칠에, 마이가 며칠에 해당합니까? 5월에 해당하니까 5 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오땡 하게 되면 이건 결국 5월 5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월, 일, 몇 월, 며칠 그래서 월, 일의 어순으로 쓰게 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항상 일, 날짜가 먼저 오게 되고요. 월, 해당하는 달이 뒤에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월, 몇 일 이 순서인데요. 독일에서 날짜 읽는 법은 항상 일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월을 먼저 읽어서 5월 5일 하게 되면 여기 오땡 하게 되면 the am 15 Mai 아니면 am 15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일 하나 예로 들어보면요. 똑같으니까 약간 혼동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7월 4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4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어떻습니까? 월, 일의 어순이 아니라 4일날 그리고 7월 이렇게 써야 되니까요. am 뒤에 뭐가 와야겠습니까? vierten 이렇게 글자로 vierten 쓰셔도 되는데요. 글자로 쓰기가 좀 흉하니까 그냥 쓰겠죠. 자, vierten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7월 아까 7월 뭐였죠? Juli 하시게 되면 됩니다. Ich bin am 4. Juli geboren. Ich bin am 4. Juli geboren. 예,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생일도 언젠지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은요, 기본적으로 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서수 문제는 여기에서 잠깐 접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간략히 우리가 많이 쓰는 회화 한마디만 더 공부하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떤 회화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전화받기, 우리 아직 안 배운 것 같으니까요. 전화받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르릉 전화 오고 하게 되면 누군가 전화를 딱딱 받아서 뭐라고 말하죠? 할로,
이거 인사말, 우리가 인사말로서도 배웠죠. 안녕하세요 할 때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대신에 Hallo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Hallo 역시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Hallo 그리고 자기 이름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전화 딱 받으시고요. Hallo 홍길동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이름을 말하냐고요? 독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절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전화 받기 예절 중에 하나가요. 항상 전화를 받게 되면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전화의 기본적인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를 받게 되면 할로 마리온 비스핑, 전 마리온 비스핑입니다. 할로 크리스토프, 저 크리스토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할로 다음엔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할로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전화 받으시고 할로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해주기가 귀찮을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야 비트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야 비트 여기 있는 비트라는 말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please 해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공손한 뉘앙스를 살려주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비트 그러면요. 야 비트 아니면 비트 슌 하게 되면 예, 네 우리나라 자 이런 말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비트 아니면 비트 슌 자 할로 누구누구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의 바른 전화 그게 되겠고요. 좀 그냥 귀찮을 때는 비트 슌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상대 쪽에서 말을 해야겠죠.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영어에도 보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this is를 해가지고 전화 받을 때 그런 고정적인 표현이 있죠.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을 때 주로 쓰이는 고정적인 표현이 있긴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Hier spricht 철수. Here 우리 벌써 배운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에 해당했고요. spricht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sprechen에서 오는 말인데요. 이 단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배운 것 같은데요. sprechen, speak, 말하다, 대화하다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sprechen 동사 불규칙이었죠. Ich spreche, du 원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Du sprichst가 돼야 되는데 불규칙이기 때문에 du sprichst 그리고 er, 그 남자, 그 여자, 그것은 말한다 하고 말하게 되면요. er spricht가 되어서 sprechen Du sprichst, er spricht 하게 됩니다. 이거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요. 염두해 두시고요. Here, 자, spricht 철수. 여기는 철수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철수입니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보통 전화 받을 때 자주 고정적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요. 이거 표현 고정된 표현으로 하나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반항심이 강한 분들 은근히 이렇게 말하기 싫으시는 마음이 은근슬쩍 들 수도 있죠. 꼭 이렇게만 말해야 되냐고요? 물론 아니죠. 예, hier spricht 철수 이렇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고정된 표현이니까요. 이 표현을 쓰시면 좋다는 거죠. 이십인 철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 가이스 철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란 건 항상 이렇게 어떤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자기 말을 상대방한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기본적으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니까요. 굳이 이런 표현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따라하면 착한 학생이라는 말을 듣겠죠. Hier spricht 철수. 그런 다음에 철수가 영희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ist 영희다. 간단하죠? ist 영희다. 영희다. 어떤 말입니까? 나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저기, 장소를 나타낼 땐 여기, 저기라는 말이 되고요. 시간을 나타낼 땐 이때, 저때, 그때, 이런 말이 됩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지시어로서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나 하게 되면 여기 저기 시간일 때는 이때 저때 그때 어떻습니까? das하고 비슷하죠. das 우리 혹시 제가 일과에서 설명하고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das 하게 되면 이것 저것 그것 구별 없이 그냥 가리킬 때 das 하게 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온 나 역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때도 되고 그때도 되고 저때도 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고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요. 알아두십시오. ist 영이다. 영희 거기 있습니까? ist 영이다. 만약에 영희가 없다. 그러면 nein sie 영희는 여자겠죠. ist nicht da.
Nein, sie ist nicht da. 아니요, 영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Nein, sie ist nicht da. 만약에 영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Ja, 기다리세요. Einen Moment, bitte. Ja, einen Moment bitte. 이 moment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영어의 moment하고 같은 말이겠죠? 잠시만, 잠깐만 이런 말이 됩니다. Ja, einen Moment 아니면 좀 더 공손히 말씀하시면요. Ja, einen Moment bitte 하시면 됩니다. 이 bitte란 말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말처럼 공손한 뉘앙스를 살려준다 그랬죠? Ja, einen Moment bitte.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기본적으로 전화 받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전화 받을 때 항상 이 표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계시면요. 전화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화 받을 때 이상한 공포심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화도 대화의 일종이니까요.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표현 잘 복습해 두시고 꼭 여러분 요긴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화법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Viel Spaß!